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선택을 할 때 나누는 구간이 있어요. 수렴 구간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 발산 구간에 있느냐, 또는 그냥 기다림의 구간에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바닥이 다 만들어지고 돌파하는 각이 나오면 그때 사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주가 한국조선해양이 먼저 올라간다고 하면 현대중공업 더 오를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추석 특집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종목 상담이고요. 황유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추석 연휴 때 나와주셔서 네. 고맙고요. 오늘 제목을 우리 우스갯소리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황가와 황 팀장 사이. 네. 오늘 이후로 황가가 될 것이냐, 황 팀장이 될 것이냐. 참. 책임감이 막 어깨를 누른다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우리 종목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일단 전반적인 거시경제 한번 잠깐 네. 훑어봐야 되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80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불안한데. 일단 지금 FOMC보다는 중국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이제 홍콩 증시가 열리는데, 네. 홍콩이 제가 아까 볼 때까지만 해도 한 4%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3.6% 정도 현재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을 조금 불안 요소로 했었던 부동산 그룹이죠. 그래서 사실 대마불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내비두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이 이슈 가지고 뭐 중국 본토만 조금 좀 흔들렸었지, 사실 우리 한국 시장 영향은 없었는데, 이게 희한하게 또 이제 쉬는 날 이런 거를 보면 차라리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반영을 해버리면 그냥 괜찮은데, 아직도 우리가 주식시장이 열리려면 한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두근두근하죠, 사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치. 계속 증권 방송 뉴스 계속 찾아보면 헤드라인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무섭고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또 오늘 밤에 또 잠 못 자고 추석이고 뭐고 내 주식이 문제지. 지금 그렇게 그렇지. 되거든요. 일단 아직까지는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아직 이틀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 해서 중국 당국에서도 뭔가 좀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이 이슈로 주식을 한번 팔고 가자라는 말씀 많이 좀 하셨어요, 몇 분이. 근데 손님 중에. 근데 제 생각은 이 이슈가 시장에 좀 미칠 만한 아주 큰 리스크였다라고 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중국 빠질 때 같이 엄청 우리나라도 많이 밀렸다라고 그랬을 봅니다. 거예요. 예,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냥 테일 리스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잔파동 정도. 어쩔 수 없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냥 중국 현지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가 아닐까. 근데 다만 이 이슈로 주식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가 되겠죠. 당연히 이 이슈는 매수 기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 현금이 있느냐가 문제죠. 그렇지. 이때 현금이 있느냐가 문제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좀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네, 어려운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테이퍼링 시작 시기라던가, 뭐 이제 24년, 이번에 새로 이제 24년도 전도표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우리 새벽 이제 딱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기 딱 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동안 예상했던 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회의보다는 뭐 그거는 뭐 다 알려졌던 거고, 그거보다는 지금 중국 부분이 조금 더 리스크하지 않나,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러 강세도 나오는 부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미치긴 하겠죠. 이제 아마 목요일에는 어쩔 수 없이 내일이나 모레 중국 당국에서 조금 반전을 일으킬 만한 좀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게 없다면 조금 목요일 금요일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장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네. 뭐 부담 없이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예, 네. 현재 상황에서 한번 그래도 한번 미래를 좀 네. 이 주식에 대한 그 차트를 통해서 예상을 좀 해보는 거지. 이게 네. 100% 확실하다면요, 뭐 그렇죠. 황태자 저는 저극히 대응을 하자 주의이기 때문에요. 또 말씀 계속 드리긴 하겠지만, 뭐 저는 뭐 주식을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라고는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종목 상담한다고 뭐 뾰족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머릿속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고, 그냥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올 건데, 그 패턴들을 보시면서, 내 종목에도 이런 패턴이
있는지 또는 내 종목이 팔아야 되는 포지션인지 차트상으로 거래량 봤을 때 또는 추가 매수나 아니면 떨어져서 더 사야 되는 포지션들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보시는 분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것이 그 채택이 돼서 이 상담이 되든 안 되든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모든 종목들에도 어떤 상황에서 이거 왜냐면 다 비슷한 거니까 차트는 그렇죠. 비슷하게 읽는 거니까 좀 집중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정말 주식에 물리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 예, 그리고 상황이 또 상당히 심각한 분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일단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들 가운데서 일단 좀 몇 개 뽑아봤는데요. 이거를 먼저 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 가운데서 또 중복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한번 볼까요? 하나솔루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리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대표적인 분으로 뭐 지금 47,500원에 이분은 사셨다고 하는데 47,500원이면 뭐 아직은 뭐 크게 물리지는 않았네요. 근데 이제 고민인 거지. 계속 들고 가야 되냐. 지금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도 사실 이런 모양이고요. 지금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3조 원 이상을 대형주라고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중대형주 이상의 종목들은 지금 시장의 문제, 아니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심리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려면 또는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사주려면 대외적인 환경이 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일단은 지금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뭐 그다음에 LG그룹주, 그다음에 모든 각 종목별 그룹주들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이라고는 봐요. 근데 지금 당장의 모습들은 좋지가 않죠. 근데 과연 외국인들이 언제 사주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그다음에 기관이든 아니면 진짜 큰 손이든 간에 누가 사줘야 주식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다 대부분 역배열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하나솔루션도 보면요. 사실 가장 그 태양광 업체 중에서 수직 계열을 가장 잘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때에 빠졌다가 같이 다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는데 굳이 보자면 바닥에서 대비하면요. 그리고 나서 양호한 조정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 터지고 주가가 쉴 때는 거래량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보면 거래량 없이 줄줄줄 밀린 거 상태예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오히려 신고가를 가는 동안에도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도 줄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거래량은 줄어도 거래 대금이 폭발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그냥 사실 지금은 가격과 기격 조정일 뿐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도 양호하게 조정, 이제 가격 지지선 이런 데까지 다 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워낙에 많은 종목을 봐야 되니까 제가 꽂힌 종목만 찍어가지고 계속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매매하는 스타일이지만 사실 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목들은 사실 뭐 저랑 여러분들이나 크게 차이 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하나솔루션은 제가 3가지 구간으로 나누는데요. 종목을 볼 때. 굳이 하나 이제 본다면 첫 번째 수렴 구간이 있고요. 네, 종목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선택을 할 때, 나누는 구간이 있어요. 수렴 구간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 발산 구간에 있느냐, 또는 그냥 기다림의 구간에 있느냐. 이런 구간에 있느냐. 또는 이제 기다림의 구간을 이제 매집 구간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솔루션은 지금 수렴 구간에 있다라고 봅니다. 네, 3가지.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라던가 또 쭉쭉 뻗어나가는 종목들은 발산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다림 매집을 동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수렴했다가 발산하거든요. 이 과정이에요. 그냥 매집, 수렴, 발산 3가지 구간을 놓고 보는데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수렴 구간인 거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니. 왜냐하면 그렇게 아예 죽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뭐 이평선만 보면 당연히 좀 별 좋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장기평선이 다 머리 위에 있고 여기서 다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되게 공포스러운 거인데 그럼에도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뭐 그렇게 유의미 앞에서 나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사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깨지고 내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다가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그렇죠. 좀 마이크로하게 보면요. 자, 여기가 계속 보면 한 44,000원대에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었잖아요. 여기서 지지 됐었어요. 근데 여기 깨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가 이중 바닥, 삼중 바닥이니까 지켜낼 거라고 사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지 매매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장이 진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디까지 깨고 내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바닥이 다 만들어지고 돌파하는 각이 나오면 그때 사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예, 이거는 뭐 바닥 지지가 한 번 나왔지만 이것도 그냥 흘려 보내다가 여기서 샀으면 정말 땡큐 좋았겠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운이 됐든 실력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사는 분들은 더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서 먹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확인을 하고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다행히 더 떨어질 때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대형주들이 지금 횡보하면서 거래가 별로 실린 게 없어요. 그냥 네. 특별하게 주가 크게 이탈했다라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7월 말 이때는 좀 약간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앞에 대비하면 언제든지 다시 반전해서 나올 수 있는 거래량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의 그냥 반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 종목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흘려보내시다가 아예 오히려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공포가 유발되거나 그냥 차라리 이런 거 그러니까 주가 팡 떨어지면서 애매하게 거래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NC소프트처럼 그렇게 대량으로 나 안녕 바이바이 하는 그런 거래량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약간 투맨 비슷한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그쵸. 나오는 정도. 네, 평균 거래량보다 많이 나오는 정도로 봤을 때는 의미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거래량들 보면 여기서도 또 바로 또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그래서 지금 에너지 응축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변동이 한 47,000원에서 4만 원 정도니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 거죠. 근데 철저하게 뭐 굳이 사신다라고 하면 뭐 밑에서 좀 기다리시던가 지금은 박스 바닥 중단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 손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저는 그냥 흘려보낼 것 같아요. 흘려보낸다는 건 그냥 보유하고 그냥 가만히 보유, 놔둔다. 네, 보유. 손절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에요. 아예 가격 훅 떨어져서 메리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올라서 이제 추세가 다시 전환되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사야지. 지금 사면 당장 뭐 목요일부터 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지. 완전 그건 배팅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그냥 마냥 물렸으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횡보로 보내는 거죠. 지겨우면 팔고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걸로 가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뭐 실적 한번 가볼까요? 지금 네. 차트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증권사 목표 주가가 볼게요. 한 54,000원이네요. 딱 전고점 정도에 있고요. 아마 줄을 거라고 보는데. 실적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 네, 그러네요. 네. 다른 확실히 좀 신재생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화학주들 보면 좀 약간 피크아웃에 우려스러운 종목들이 많아요. 대형 화학주들은. 근데 네. 하나솔루션은 확실히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올해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망가지지 않고 그냥 수렴 구간인 거죠. 나중에 다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다시 핸들링해서 가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이 저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저점을 계속 다지면서 이렇게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반년을 갈지 1년을 갈지 또는 뭐 한 달을 갈지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제 기준으로는 그냥 중립이다. 그냥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수렴의 기간은 보통 그동안 상승해왔던 네, 기간만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발생한다고 하니까 굳이 교과서처럼 딱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상승의 기간이 작년 3월부터 올해 한 2월 정도, 그러니까 10달 정도 11달? 뭐 이거 거의 1년 상승했네요. 그러면 역시. 올해까지는 더 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대등 수치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기간만큼은 수렴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나솔루션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저거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네. 상장하면서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멘붕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참 애매해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조선주를 산다라고 하면요. 네. 조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잖아요. 네. 현대중공업 상장했어요. 이거 가지고는 차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없죠. 네, 없고 당분간은 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가 이거 하나만 띄워놓으니까 되게 너무 강렬하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을 바라볼 때 저도 기업의 실적이 펀더멘탈이 주가랑 수렴한다라고 봐요. 근데 단기나 중기 정도까지도 저는 수급의 영향이 더 크게 관여한다라고 보고, 특히나 한국 주식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한국 현대중공업이 지금 당장은 며칠간은 조금 더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조선주가 다시 그 시세의 출발점, 뭔가 시장의 주도주가 됐다. 예. 네, 우리가 뭐 LNG 선이라던가 뭐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던가 수소 운반선이라던가 새로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같이 뭔가 시장에서 갑자기 급변하는 판을 갑자기 수혜를 다 받는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올까요? 현대중공업 제일 많이 올 거예요. 네, 그러면 대장주니까. 대장주니까요. 우리가 그때 2007년, 2008년 그때 봐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같이 오르긴 했지만 대장은 결국은 현대중공업이 부러지니까 다 부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중공업 중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현대중공업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 한국조선해양도 오르긴 할 거예요. 조금 지금의 수급이 밸런싱이 끝난다라고 하면.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굳이 한국조선해양 대신, 현대중공업 대신 한국조선해양을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가야 되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조선해양 팔고 현대중공업 사세요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죠. 그리고 못하죠. 현대중공업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기준이 상태죠. 없거든. 기준도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행인 거는 여기서의 대량 거래가 다행히 저점 근처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그동안 참았던 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15만 원, 16만 원 샀던 분들도 참았다 그냥 여기서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은 분봉을 한번 봐볼까요? 네, 분봉 보시면 분봉에도 이게 없다가 이게 통통 이게 팡팡 터지잖아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보면 분명히 투매도 섞여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제가 대형주 한 번 매수해볼만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반등 노린 거는 이제 대량 거래 꽝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금요일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긴 하겠지만, 왜냐면 주가가 이미 시세의 출발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10만 원이 깨지면 분명히 매수하려고 하는 수급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은 아주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지금 이평선하고 가격도 굉장히, 그 캔들 가격도 굉장히 좀 이견을 많이 벌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렴하는 과정이 했다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수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이게 가격이 위로 올라오면 수렴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규로 지금 조선주를 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사겠어요? 현대중공업 사죠. 당연히 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뭐 대우조선해양을 산다던가 삼성중공업 이런 거를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은 좀 어떻게든 좀 물량을 줄이시는 과정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발산 수렴 기다림 구간에서는 기다림의 구간에 들어간 거죠. 또는 또 다른 매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좀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SK케미칼, 네. SK케미칼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어요. 바이오사이언스. 네, 그렇죠. 네, 다 그렇게 있었죠. 네. 그리고 이게 바이오사이언스가 엄청 오르니까 그때 가서 지분 가치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SK케미칼이 갔던 것처럼. SK케미칼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잖아요. 이거 기다리실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이든 보통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지분가치 생각하면 왜 이게 지금 안 올라가냐.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언제 반영해 주느냐예요. 그걸 언제 반영해 주느냐.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근데 도대체 이 좋은 주식의 적정 가치를 언제 반영해 주느냐. 그거를 모르면 기다리는 거고, 모르면 기다리는 거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또는 맞추려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면 본인만의 이제 거기서부터는 기본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제 테크니컬적인 기술적인 분석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죠. 한번 시세 냈다가 수렴 과정 왔다가 이제 이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식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네. 근데 NC소프트가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걸 되게 고민하다가 방송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던 주식인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요. 네. 저는 SK케미칼 같은 그림을 기대했었어요. 이제 얘네들이 칠 만큼 쉬고 여기서 음봉 나갔던 것도 이제 슬슬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 추천을 한번 손님들이랑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장기 입형 돌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수렴 좀 더 필요하다 싶어서 참았는데 이게 나와버렸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어요. 바닥에 이거는 이제 돌발 악재 때문에. 돌발 악재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돌발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여기서 제가 역적이 되는 그림이 이 주식을 만약 추천했으면 굉장히 역적이 될 만한 주식이었어요. 봐보세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었고, 네. 근데 주가도 충분히 조정이 나왔었죠. 기간상으로는 조금 더 필요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거래량 신호는 충분히 했었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음봉에서는 눌림목이니까 매매 한번 해볼 만했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막 이제 그러면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NC소프트에 대한 내용들을 막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 거래량이 과연 뭘 보고 들어왔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래량은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유일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면서 이 주식은 뭔가 아니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82만 원 주고 샀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잘 가다가 이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라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82만 원에 샀다 치면 종가에 사요. 종가에 팔았다고 칠게요. 참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질 거면 아침 10시 정도면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게 나와요. 네, 안 좋은 게 나옵니다. 대량 거래가. 네, 대량 거래가 이미 평소랑 거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저점이고 뭐고 간에 82만 원 샀다가 76만 원이면 한 10% 내외 손절이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 안 했으면 이렇게 될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했다가 갭 맺고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좌가 망가지는 거는 이것 때문에 망가져요. 네. 리스크 관리 못 올라오겠지라는 돌이켜 보면 올라오는 케이스 분명히 올라오는 케이스는 머릿속에 항상 있거든요. 올라왔던 기억이. 근데 이렇게 해서 계좌가 망가졌던 케이스는 잘 안 남아요. 머릿속에. 근데 계좌가 망가지는 케이스는 꼭 이런 케이스에서 망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그냥 줄줄줄 해서 시간도 버리고 가격도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을 하고 여기서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포지션을 잡는 게 낫지. 이런 게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SK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은 좀 낮다 보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대량거래 실리면서 쭉 밀리면 이것도 팔아야 돼요. 제 기준으로는요. 네.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런 한국조선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제가 뭐 거의 저점 근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더 밑으로 내려갈 룸은 더 있어요. 분명히 그치. 앞서 나왔던 대량 거래 이만큼의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때도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는 음봉으로 매집하는 거래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량이 빠져나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매집 구간이에요. 이거는 다시 올라가더라도. 근데 만약에 주가 한국조선해양이 먼저 올라간다고 하면 현대중공업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과 차선의 차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그런 관점에서는 좀 시간은 필요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좋은 걸로 말씀드리면 맨날 이렇게. 그냥 근데 뭐 다 고민이 되시는 거는 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이니까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관점에서 한번 잘 대응하시면 좋겠네요.